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전 명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리학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팔자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팔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사실은 10년, 20년, 30년 명리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로서 그 기본 개념을 잘 잡지 않으면 10년, 20년 공부를 해도 명리학이 단순한 암기의 대상에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폐단을 없애고 처음부터 우리가 명리학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할 때 점점 우리의 인식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리학에서 사주팔자를 보죠. 그러면 제가 넘버링을 하면요. 자, 연주에 해당합니다. 1, 2, 3, 4, 5, 6, 7, 8. 자, 8글자이기 때문에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팔자가 있고요. 아까 제가 PPT 화면에서 보여드린 그 그림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팔자가 있고요. 그 팔자는 뭘까요? 팔자는 나가 되겠습니다. 나. 팔자는 나가 되겠습니다. 가장 좁은 의미의 나. 가장 좁은 의미의 나는 5번이죠. 이것을 일간이라고 하고요. 일간. 5번이 가장 좁은 의미의 나입니다. 네, 천간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 10가지가 있죠. 천간 10가지 중에서 하나, 뭐 이를테면 갑이다, 갑목이다, 또는 병화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개성을 의미하는 5번이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확대된 나가 있어요. 그것은 일주로서의 5, 6번, 일주로서의 5, 6번, 일주죠. 일주가 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주의 그 3, 4번도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확장이 됩니다. 신문방송학과에 다니는 분들의 고전 중에 미디어의 이해라고 있습니다.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 보면은 신체의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명리학에서도요, 5번에서 5, 6번으로 그 자기 자신의 확장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3, 4번으로 점점 확장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 2번, 7, 8번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확대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가장 넓은 의미의 광의의 나는 1, 2, 3, 4, 5, 6, 7, 8번이 모두 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팔자의 개념이죠. 그 팔자가 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리학을 볼 때, 즉 사주팔자를 볼 때 밴드가 3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일까요? 예, 맞습니다. 대운입니다. 대운. 예, 대운은 10년운이죠. 예,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세운이 있습니다. 세운. 예, 세운은 1년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세 번째 밴드 띠가 있는데요. 예, 그것은 월운이죠. 예, 월운인데 그것은 일월운이죠. 그렇다면 팔자를 가진 내가 우주적인 환경인 대운과 세운과 월운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공격이 가해집니다.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것이 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살이라고 하는 매우 나쁜 에너지죠. 그러한 살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귀인이 있어요. 귀인. 귀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분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그림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내가 있죠. 이것이 팔자입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있고요.
나를 둘러싼 우주적인 환경이 있는데 이 우주적 환경 중에 이를테면 커다란 달처럼 보이는 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대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죠. 이 갈래들이 연운이고요. 이 갈래가 또 여러 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래들이 또한 월운이다. 그다음에 시커먼 거 있죠. 시커먼 기운. 자, 이것은 살일까요? 귀인일까요? 예, 시커먼 게 좀 기분이 나쁘죠. 예, 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번쩍번쩍 빛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귀인이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 이미지화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면, 나의 주체적인 팔자를 둘러싼 우주적 환경이 어떻게 나와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 가는가, 이 그림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팔자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그림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천간이죠. 우리가 팔자에 8글자 중에서 1, 2, 3, 4, 5, 6, 7, 8번 중에서 1357이라고 하는 부분, 저 위의 부분을 우리가 천간이라고 합니다. 하늘이죠, 하늘. 하늘. 하늘의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2, 4, 6, 8번을 지지라고 하는 거죠. 땅입니다. 땅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천간, 천간과 지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왜 명리학에서 팔자는 그 사람의 운명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천간, 천간은 한마디로 천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의 운동을 10가지 글자로, 천간이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10개로 나뉘었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그 우주적인 운동, 그것은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념화된 그런 하늘의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또 그러한 우리가 규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들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는 보다 더 그 사실적인 여러 가지 그 에너지의 형태들, 자연과학적인 그런 형태들을 한자로 상징화시켜 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규정된 것이 아니고 10가지로 특히 태양계와 그다음에 은하계 내에서의 태양계 및 지구의 공전과 자전, 이러한 천문학적인 운동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한자로 상징화해서 표시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천문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지가 되겠죠. 지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잘 아시네요. 12가지가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는 불교 설화에 근거해서 여러 동물들의 이야기죠. 동물들이 경주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아니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4계절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을 3분하죠. 그래서 인묘진, 봄을 3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봄의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 자, 이거죠. 이 이미지. 꽃 피고, 그죠? 싹이 올라옵니다.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의 기운들, 봄입니다. 자, 여름은 화창하죠. 화창하고 확산의 에너지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을은요, 낙엽이 아닙니다. 낙엽이 아니고 특정한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다음 겨울은 춥고 습기가 있죠. 그래서 오행 중에 이제 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봄은 오행 중에 목에 해당하고요. 여름은 화에 해당하고요. 가을은 금, 겨울은 수에 해당한다. 다 기본적인 것이라 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왜 60갑자인가? 이런 것도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요. 그 학문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천간이 왜 10개인가, 지지가 왜 12개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명리학을 새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고대인들, 고대 현인들과 성인들의 생각을 추측해 봤을 때 훨씬 더 우리가 그 명리학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가 12가지다라고 하는 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인데 우리가 특정한 기간 또는 특정한 사태를 3분에서 보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예, 초기, 중기, 말기라든가 상순, 중순, 하순이라든가 상중하로 나누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그래서 계절 하나를 3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는 12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60갑자를 얘기합니다. 사실 60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과거 농경사회에서 추수를 한 이후에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가장 뭔가 분석하고 나누기에 적절한 숫자거든요. 60은 약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십진법에 의한다면은 3개로 나누기도 힘들겠죠. 하지만 60진법에 의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약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이 3개를 잡아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의 그 현인들이 6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인간의 유형 또는 인간의 삶을 분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근데 이러한 개념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물인가요, 무생물인가요? 예, 맞습니다. 생물입니다. 생물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목화토금수에서 유일한 생물이 있죠. 뭘까요? 나무하고 불과 흙과 금과 물 중에서 어떤 오행이 유일한 생물일까요? 네, 맞습니다. 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자연 속에 있는 소우주로서 목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사계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팔자를 우리는 어떤 가치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것은 규범적인 의미가 아니고 사실적인 자연과학적인 의미도 모두 포함합니다. 자연과학적으로 또는 사회과학적으로, 즉 가치의 학문으로서, 규범의 학문으로서 또는 팩트에 근거한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나무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팔자가 있을 때 그 자연 환경이 나무가 성장하기에 어떠한 자연 환경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팔자를 파악했을 때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죠. 가장 오류가 적습니다. 물론 난강망 또는 공통보감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천간과 지지의 의미,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더 중요한 점을 좀 다시 좀 강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팔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주라고 하는 것은 연주와 월주와 일주와 시주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명한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월 일시 중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강하게 그 사람의 기질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월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간 중심의 자평 명리학은 무엇이냐? 그건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월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병인월이다라고 했을 때요. 이를테면요. 3, 4번이 이를테면 병인월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네, 병인월이에요. 그러면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다른 글자들이 있는데도 병인월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고급의 사실은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이 연주가 자, 신해, 그죠? 신해년이다 라고 한다면
이 병인월의 병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냥 신해와 관계없이 병인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연주의 의미는 태양계가 은하계를 공전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는 에너지의 형태를 이렇게 신해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태양계가 은하계를 공전하면서 또한 지구도 태양을 공전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드러나는 그 계절을 의미하는 게 병인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은하계 내에서의 지구와 또 태양계 내에서의 지구가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하계 내에서의 지구의 운동과 태양계 내에서의 지구의 운동이 함께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그냥 병인만 볼 게 아니라 신해와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적으로 합이 되죠. 병신합수가 됩니다. 예, 특히 월주는 이 연의 영향도 보다 더 크게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병인월이라고 해서 똑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뭐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